반려견 GPS가 가리킨 곳 남편의 충격적인 이중생활. 우리 강아지 목줄에 달린 GPS 추적기가 이상한 주소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남편이 매주 토요일 산책 간다던 곳이 아니었죠. 그곳은 한 아파트 현관문 앞이었어요. 그리고 그 문이 열렸을 때 나온 건 젊은 여자와 우리 강아지를 보고 꼬리치는 또 다른 강아지였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반려견 안전을 위해 달아둔 작은 GPS 추적기가 남편의 이중생활을 낱낱이 밝혀낸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주말 산책, 남편과 반려견의 이상한 패턴. 저는 36살 프리랜서 디자이너 김서연입니다. 남편 이태준과 결혼한 지 9년째, 아이는 없고 대신 3살 된 골든 리트리버 해피를 키우고 있어요. 해피는 우리 부부의 소중한 가족이었죠. 남편도 저도 해피를 정말 사랑했어요. 특히 남편은 해피와 산책하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여보, 나 해피 산책 다녀올게. 그래, 조심히 다녀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남편은 해피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어요. 그리고 항상 2시간 30분쯤 후에 돌아왔죠. 처음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해피가 활동적인 강아지라 오래 산책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오래 걸렸네. 응, 해피가 뛰어놀고 싶어 해서 공원 한 바퀴 더 돌았어. 그래? 해피야, 재밌었어? 해피는 꼬리를 흔들며 제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해피가 그렇게 많이 뛰었다면 더 지쳐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에너지가 넘쳐 보였거든요. 마치 실내에서 편하게 쉬다 온 것처럼요. 그리고 또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해피한테서 낯선 향기가 났어요. 제가 쓰지 않는 향수 냄새였죠.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여성용 향수 특유의 향이었어요. 해피한테서 향수 냄새 나는데? 응? 공원에서 다른 사람들이랑 놀았나 봐. 그렇구나.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공원에서 다른 사람들이 해피를 만지면서 향이 옮겨 붙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매주 토요일 남편과 해피는 2시간 30분 동안 산책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매번 해피한테서 같은 향수 냄새가 났죠. 또 냄새 나네. 매번 같은 향수인데? 그러게. 요즘 공원에 같은 사람들이 자주 오나 봐. 뭔가 이상했어요. 매주 똑같은 향수 냄새라니.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해피의 발바닥이 그렇게 더럽지 않았어요. 2시간 넘게 공원을 돌았다면 흙이나 풀이 묻어 있어야 하는데 거의 깨끗했죠. 여보, 해피 어디서 산책시킨 거야? 발이 깨끗한데? 공원 산책로 위주로 다녔어. 포장된 길만? 응, 해피가 그쪽을 더 좋아하더라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석연치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해피의 털에서 다른 개 냄새가 났어요. 해피만의 냄새가 아니라 작은 개 특유의 냄새가 섞여 있었죠. 해피 공원에서 다른 강아지랑 많이 놀았어? 응, 작은 강아지 한 마리랑 친해져서 오래 놀았어. 무슨 종인데? 포메라니안이었나? 작고 귀여운 애였어.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죠. 왜냐하면 매주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거든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향수 냄새, 똑같은 개 냄새. 우연히 이렇게 계속될 수 있나? 아내의 의심, 매번 비슷한 시간에 돌아오는 남편. 의심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의 산책 패턴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출발. 12시 30분경 귀가. 정확히 2시간 30분. 매주 똑같았어요. 산책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정확할 수 있나요? 날씨가 좋으면 더 오래 있을 수도 있고 날씨가 나쁘면 일찍 올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맑든 항상 2시간 30분이었어요. 마치 누군가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요. 뭔가 이상해.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한 게 있었어요. 남편이 산책 갈 때 유난히 신경 써서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여보, 산책인데 왜 그렇게 차려입어? 응? 그냥 기분 전환도 할 겸. 명품 브랜드 후드티에 깔끔한 청바지, 그리고 새로 산 운동화. 단순한 강아지 산책치고는 너무 신경 쓴 차림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향수를 뿌렸어요. 산책인데 향수까지?
운동 삼아 걷다 보면 땀날 수도 있잖아. 변명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깨름칙했어요. 머리도 젤로 세팅하고 면도도 깔끔하게 하고 마치 데이트 나가는 사람 같았죠. 그리고 산책 전에 꼭 하는 행동이 하나 더 있었어요. 휴대폰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보, 출발해도 돼?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듯한 문자를 보내고 답장을 확인한 후에야 나갔어요.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지? 어느 토요일 저는 일부러 물어봤어요. 여보, 오늘 나도 같이 산책 갈까? 순간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응? 너 오늘 마감 있다며? 아, 맞다. 깜빡했네. 사실 마감은 없었어요. 남편 반응을 보려고 한 거였죠. 남편은 분명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안도하는 듯한 표정도 스쳐 지나갔죠. 뭔가 숨기는 게 있어.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자는 동안 휴대폰을 확인해 봤어요. 하지만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죠. 예전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이제는 안 풀렸어요. 왜 비밀번호를 바꿨지?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어요. 다음 주 토요일 저는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남편이 산책에서 돌아왔을 때 옷에서 요리 냄새가 났어요. 파스타나 찌개 같은 음식 냄새였죠. 여보, 밖에서 밥 먹고 왔어? 응? 아니. 그런데 옷에서 음식 냄새 나는데? 아, 공원 근처 식당 앞 지나왔나 봐. 또 변명이었어요. 저는 그날 결심했어요. 확인해 봐야겠어. 반려견 목줄 GPS 앱에서 포착된 낯선 주소. 사실 2달 전에 해피 목줄에 GPS 추적기를 달아뒀었어요. 해피가 길을 잃어버릴까봐 안전장치로 단 거였죠. 애플 에어태그 같은 거였어요.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했죠. 평소엔 확인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확인해 볼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토요일 아침 남편이 해피를 데리고 나갔어요. 저는 남편이 나가자마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펫트래커 앱을 열었어요. 해피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죠. 10시 5분 우리 아파트를 출발. 10시 10분 아파트 단지 정문 통과. 10시 15분 근처 큰 도로로 이동. 공원으로 가는 길이 맞네. 저는 안도했어요. 역시 제 의심이 과했나 싶었죠. 하지만 10시 20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해피가 공원 입구를 지나쳐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왜 저쪽으로 가지? 저는 화면을 확대해서 봤어요. 해피는 우리 집에서 약 4km 떨어진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10시 35분 해피가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멈췄어요. 거기가 어디지? 지도를 자세히 보니 신축 아파트 단지였어요. 리버파크 아파트라는 곳이었죠. 왜 거기 가는 거야? 해피의 위치는 그 아파트 단지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같은 곳이었어요. 더 정확히 확인해 보니 리버파크 아파트 102동 근처였어요. GPS 오차 범위를 고려하면 특정층의 특정 호수 근처일 가능성이 높았죠. 혹시 누구 집에 간 건가?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계속 지켜봤습니다. 11시, 11시 30분, 12시. 해피는 계속 같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다 12시 20분쯤 해피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 방향으로 돌아왔죠. 12시 30분 남편과 해피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다녀왔어. 응, 어디 갔다 왔어? 공원 한 바퀴 돌고 왔지. 거짓말이었어요. 제 손에 들린 휴대폰 화면에는 리버파크 아파트의 위치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으니까요. 공원에서 뭐 했어? 그냥 해피 뛰어놀게 하고 벤치에 앉아서 쉬고. 재밌었겠다. 응.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했어요. 마치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자연스럽게요. 저는 속으로 울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죠. 그날 밤 저는 리버파크 아파트를 검색해 봤어요. 3년 전에 지어진 고급 아파트 단지더군요. 30평대 아파트 시세가 10억이 넘는 곳이었어요. 누가 살고 있는 거지? 저는 다음 주에도 추적하기로 했어요. 지도에 찍힌 위치 안에의 심장이 멎다. 다음 토요일도 똑같았어요. 남편과 해피는 10시에 출발해서 10시 35분에 리버파크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2시간 가까이 그곳에 머물다가 12시 30분에 집으로 돌아왔죠. 완전히 패턴이야. 매주 같은 곳에 가는 거야. 이제 확실해졌어요. 남편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리버파크 아파트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했어요. 아파트 커뮤니티 사이트, 부동산 정보 사이트. 가능한 모든 정보를 찾아봤죠.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직접 가보자. 다음 날 일요일 저는 리버파크 아파트로 갔어요. 차를 몰고 30분쯤 걸려 도착했어요. 새로 지은 깔끔한 아파트 단지였죠. 단지 안으로 들어가 102동을 찾았어요. GPS가 가리킨 바로 그 동이었죠. 저는 로비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어느 층일까? 어느 호수일까? 하지만 알 방법이 없었어요. GPS는 동까지만 정확하고 층과 호수는 오차 범위가 있었으니까요.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와야겠어. 저는 단지를 한 바퀴 돌아보고 돌아왔어요. 주차장 구조, 출입구 위치, 주변 카페. 미리 파악해 두려고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대체 누구를 만나는 거야? 여자야? 친구야? 아니면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가장 가능성 높은 건 불륜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직접 확인하겠다고. 누구의 집이지? 문 앞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낯설. 드디어 그 토요일이 왔어요. 여보, 해피 산책 다녀올게. 응. 조심히 다녀와. 남편과 해피가 나갔어요. 저는 5분 후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차를 몰았어요. 리버파크 아파트까지 30분. 서둘러 도착해서 102동 앞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앱을 확인하니 해피는 이미 102동 근처에 있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102동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망설였어요. 몇 층일까? 그때 한 주민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어요. 저는 그분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기 혹시 이 동에 골든 리트리버 키우는 집 아세요? 골든 리트리버요? 잘 모르겠는데. 5층에 강아지 키우는 집이 있긴 한데 작은 강아지였던 것 같아요. 5층이요? 감사합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도가 나타났어요. 501, 502, 503, 504. 저는 각 집 문 앞을 지나갔어요. 504호 앞을 지날 때였어요.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개 짖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해피야, 이리 와. 간식 줄게.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오빠, 해피 정말 잘 먹네. 우리 까미도 좋아해.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 그리고 오빠라고 불렀어요. 오빠?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까미도 이리 와. 너도 먹어. 또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작고 높은 소리. 포메라니안 같은 소형견의 소리였죠. 여기구나. 여기가 그 집이구나. 저는 504호 문패를 확인했어요.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고 단지 504라는 숫자만 있었죠. 손이 떨렸어요. 초인종을 눌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됐어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러더니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죠. 누구지? 오빠, 누군가 왔어. 뭐? 누가 올 리가 없는데. 남편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가 다가왔어요.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륜녀가 문을 열고 나타나는 순간 문이 열렸어요. 젊은 여자가 나타났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긴 생머리에 날씬한 몸매의 여성이었어요. 편한 집옷차림이었죠. 네? 누구세요? 여자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하지만 제 표정을 보더니 미소가 사라졌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태준 아내인데요. 네? 여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강아지 간식 봉지가 바닥에 떨어졌죠. 혹시 우리 남편 여기 있나요? 저는 여자가 말을 더듬었어요. 그때 안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지야, 누구야? 은지. 이름이 은지구나. 남편이 현관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죠. 여보? 남편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어요. 손에는 해피 목줄을 들고 있었죠. 안녕, 여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이게. 남편은 말을 더듬었어요. 설명 안 해도 알 것 같은데? 들어가도 돼? 저는 은지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해피가 있었어요. 그런데 해피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작은 포메라니안 한 마리가 더 있었죠. 두 강아지는 함께 놀고 있었어요. 마치 익숙한 것처럼 오랜 친구처럼요. 거실을 둘러봤어요. 강아지 용품들이 가득했어요. 밥그릇, 물그릇, 장난감, 방석, 간식통.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밥그릇이 두 개였어요. 하나는 해피, 다른 하나는 까미라고 적혀 있었죠. 이게 뭐야?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설명해봐. 이게 뭐냐고. 남편은 말을 하지 못했어요. 반려견이 반갑게 뛰어가며 모든 사실을 증명. 해피야. 제가 부르자 해피가 달려왔어요. 꼬리를 흔들며 반가워했죠. 뛰어올라 제 무릎에 앞발을 올렸어요. 해피야, 엄마 보고 싶었어? 왈왈. 해피가 짖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해피가 저를 반기긴 했지만 뭔가 어색해 보였어요. 마치 엄마 미안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해피는 다시 그 포메라니안에게 갔어요. 두 강아지는 서로 장난을 치며 놀았어요. 완전히 친구처럼요. 얼마나 자주 왔으면 이렇게 친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거실을 더 둘러봤어요. 선반 위에 액자가 있었어요. 남편과 은지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두 사람 사이에 해피와 까미가 있었어요. 마치 가족 사진 같았어요. 이게 언제 찍은 거야? 저기. 남편이 입을 열려고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말하지 마. 보면 알아. 저는 사진 속 배경을 봤어요. 벚꽃이 활짝 핀 공원이었어요. 올봄에 찍은 거네. 8개월 전.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소파 위를 봤어요. 강아지 털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죠. 금빛 털과 흰색 털이 섞여 있었어요. 해피의 털과 까미의 털이었어요. 매주 여기 왔구나. 해피 데리고. 은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기, 제가 설명드릴게요. 당신은 누구예요? 저는 최은지라고 해요. 태준 오빠 회사 후배예요. 회사 후배? 그래서 오빠라고 불렀구나. 네. 사귀는 거죠? 은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다시 거실을 둘러봤어요. 주방 쪽을 보니 식탁 위에 접시 두 개가 놓여 있었어요. 방금 식사를 한 듯 했죠. 같이 밥도 먹었구나. 매주 토요일마다. 여보. 닥쳐. 저는 남편을 노려봤어요. 9년 동안 나랑 살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다른 여자 집에 와서 밥 먹고 강아지 놀리고. 그게 뭐야? 이중생활이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해피가 제 쪽으로 다가와 낑낑거렸어요. 마치 엄마 진정해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저는 해피를 안아 올렸어요. 해피야. 너도 알고 있었구나. 아빠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거. 그래서 매주 여기 온 거구나. 해피는 제 얼굴을 핥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의 침묵, 불륜녀의 당황한 표정. 저는 해피를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앉아 둘 다. 설명 들어야겠어. 남편과 은지가 마주보더니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저와 마주보는 자리였죠. 언제부터였어? 침묵이 흘렀어요. 대답 안 할 거야? 1년 전부터.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1년? 1년 동안 나를 속였어? 응. 1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여기 왔던 거야? 대부분. 해피 데리고? 응. 저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어요. 대단하네. 정말 대단해. 강아지까지 이용해서 바람 피우다니.
나는 해피가 운동 많이 해서 건강해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른 여자 집에서 놀고 있었네. 여보,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말해봐.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처음엔 정말 우연이었어. 회사에서 은지를 알게 됐고 은지가 강아지를 키운다길래 해피랑 같이 놀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매주 여기 온 거야? 응. 처음엔 정말 강아지들 놀게 하려고 온 거였어. 해피가 외동이라 외로워할 것 같았고 은진의 까미도 친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사랑에 빠진 거지.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은지를 쳐다봤어요. 당신은 뭐야? 유부남인 거 알았어? 알았어요. 알고도 만났어? 네. 왜? 사랑했으니까요. 은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사랑? 남의 남편을?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는 진심이에요. 처음엔 정말 강아지들 때문에 만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1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만난 거야? 진심이면 떳떳하게 하지 왜 숨어 다녔어? 은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당신 몇 살이야? 29살이요. 나보다 7살이나 어리네. 좋겠다. 젊고 예쁘니까 유부남도 꼬시고.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한테는 뭐였어? 9년 동안 같이 산 아내는? 여보. 해피 데리고 산책 간다고 거짓말하면서 여기 와서 다른 여자랑 가족놀이 한 거야? 밥도 같이 먹고 강아지들 놀리고 사진도 찍고.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돼? 나는 당신 믿었어. 해피랑 좋은 시간 보내고 온다고 생각했어. 근데 알고 보니 다 거짓말이었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매주 토요일이 즐거웠겠다. 아내한테는 산책 간다고 하고 젊은 여자 집에 와서 데이트하고. 참 잘했어.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아내의 통렬한 직면과 결단.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진정해야 했어요. 여보, 나 결정했어. 뭘? 이혼할 거야. 여보.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제발. 다시 생각해봐. 생각 다 했어. 1년 동안 나를 속인 사람이랑은 못 살아. 여보, 제발.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어떻게 믿어? 1년 동안 매주 거짓말한 사람을 어떻게 믿어? 정말, 정말 미안해.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피는 내가 데려갈 거야. 여보, 해피는 원래 내가 키우자고 한 거잖아. 당신이 동의한 거고. 그리고 해피를 이렇게 이용한 당신한테 자격 없어. 알아. 하지만 뭐? 해피도 이 여자한테 주고 싶어? 그럼 까미랑 평생 살라고.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해피를 안고 일어났습니다. 은지 씨. 네. 당신이 이겼어요. 남편 가져가세요. 대신 책임지세요. 저는. 하지만 명심하세요. 바람 피워서 만난 사람은 또 바람 피울 수 있어요. 당신한테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은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GPS 추적기 있는 거 몰랐죠? 해피 목줄에. 그게 1년간의 당신들 만남을 다 기록했어요. 증거로 쓸 거예요. 남편과 은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여보, 여보. 남편이 뒤따라 나왔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타 해피를 조수석에 앉혔습니다. 해피야, 우리 집 가자. 이제 우리 둘이서 살 거야. 해피는 슬픈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작게 낑낑거렸죠.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우리 잘 살 수 있어. 저는 시동을 걸고 아파트를 빠져나왔어요. 백미러로 뒤를 보니 남편이 주차장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변호사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GPS 추적 기록을 모두 출력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모든 기록이었어요. 매주 토요일 리버파크 아파트 102동 504호에
2시간씩 머문 기록이 빼곡했죠. 3개월 후 이혼이 확정됐어요. 위자료 8,500만 원, 재산 분할 65%, 해피는 제가 키우기로 했죠. 남편은 은지와 계속 만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해피와 단둘이 새 집에서 살고 있어요. 처음엔 해피가 까미를 그리워하는 것 같았어요. 가끔 현관문 쪽을 쳐다보며 낑낑거렸죠. 하지만 이제는 적응했어요. 새로운 산책 코스도 찾았고 공원에서 새 친구들도 만났어요. 해피야, 오늘 날씨 좋다. 산책 갈까? 왈왈. 해피는 신나게 꼬리를 흔들며 제게 다가왔어요. 우리는 함께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진짜 산책을 하러요. 거짓말 없는, 배신 없는 산책을요. 그리고 저는 배웠어요. 기술이 때로는 진실을 밝혀준다는 것을요. 작은 GPS 추적기 하나가 남편의 1년간의 거짓말을 폭로했으니까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반려동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해피는 매주 그곳에 갔고 GPS는 그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록이 저에게 진실을 알려줬죠. 지금 저는 해피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진짜 행복이요. 거짓말 없는, 배신 없는 그런 행복 말이에요.